예, 술몽입니다. 12월 둘째 주 시작되면서 좀 시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 보시면, 금요일 날, 매우 조금, 코스피. 그동안 계속 매도 때리다가, 그래도 조금 매수했습니다. 현물은. 그래서 현물 동향은 여전히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런데, 제가 선물 상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이번 주 목요일 12월 12일이 만기라서,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지수를 떠받칠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코스닥도 좀 보시면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더 양호하다. 오히려 금요일 날 코스닥 매수가 2천억대로 많았고 코스닥 2천억대 다수는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IT 종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절반가량이 IT 종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은 그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개인만 많이 사다가 그죠? 그 코스닥 자체를 보시면 그동안 개인만 많이 사다가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외국인 기관이 조금 나아졌다. 예. 그래서 오히려 최근 한 달로 봤을 때는 한두 달로 봤을 때는 오히려 코스피가 더 외국인 행보가 더 안 좋다. 근데 이거는 근데 좀 1년 단위로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가 있었던 게 나간 거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드디어 코스피가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현물 주식 하나로만 봤을 때 드디어 한때 코스피가 7조 원가량 7, 8조 원까지 코스닥까지 합쳐서 8조 원이었을걸요. 근데 드디어 매도 전환됐고 매도 마이너스 7천억대 매도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아마 요 정도로 마감이 되면은 작년 매도였죠 외국인. 그리고 올해 소폭 작년보다는 적지만 소폭 매도. 그래서 제가 올해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던 그 메리트는 지금 다 사라질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몇 주 전 설명 드릴 때 요게 상승 전환 하더라도 몇 번을 쌍바닥 쓰리바닥 얘기하면서 제가 몇 번을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오르다가 누르고 심지어 여기까지도 누르고 그 다음에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마지막 누르기를 하는 건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조금 강도가 셉니다. 매도 강도가 세고 하지만 또 코스피 월봉으로 보면 아직 여전히 탄탄한 추세를 아직 깨지 않았죠. 이거 되게 탄탄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바닥 지난번에 진짜 깰 뻔 하다가 다시 감아 올렸어요. 근데 여기 깨지면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향후에. 근데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더 나와서 요 라인이 깨지고 이 라인도 있죠. 이 라인 이게 120 월선인데 요 라인이 상황 따라서 위협받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깨지기 쉬운 선은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선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깼더라도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좀 낮춰서라도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요거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강한 바닥을 오랜 기간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몇 년입니까? 지금 한 9년 동안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선이 아니에요. 깨질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볼 때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면 아마 그때 깨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그 매도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혹시 나스닥에 문제가 내년에 생기지 않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보기에 올해 7천억 매도 그렇게 아직 큰 건 아니죠. 뭐 상황 따라서 12월 달에 그 정도는 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선물 포지션 일단 확인 드릴게요. 12월 12일 날 토토판에서 외국인들은 1조 2천억 선물 상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선물까지 합치면은 역시 거의 3조 원 가까이죠. 2조 얼마입니까? 2조 8천 거의 3조 원 가까이 그죠? 합치면 1조 2천억 하고 1조 6천 더 해보세요. 그래서 상당한 상방이다 또 이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난 3개월 어차피 3개월 이제 선물 3개월마다 큰 이렇게 한 3개월 동안에 현물 매도가 더 컸어요. 그 지난번 선물 만기가 9월 12일이었으니까 9월 13일부터 잡아볼게요. 그 목요일이었으니까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그동안 코스피는 어떻게 돼요? 코스피는 5조 원 매도했죠.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 차 비교하셔야 돼요. 주식은 5조 원 매도했고 지금 선물은 2조 한 8천억대 상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현물이 더 크죠, 매도가. 그래서 이제 향후에 만약에 이제 12월 12일은 어쨌거나 선물이 상방이면 어쨌거나 조금 지수가 반등을 하겠지만, 이 현물이 크게 다시 매수로 돌아서지 않고
그냥 미적미적 하는 중에 그냥 선물이 12월 12일 날 그냥 해서 그냥 급한으로 없어져 버릴 경우에 향후 외국인의 매도가 어떻게 더 쌓이는가를 좀 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선물을 먹기 위해서 뭐 외국인이 이렇게 한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꼭 지금 외국인들이 막 팔기 위해서 선물로 떠받친다고 하기에도 선물이 3조 원가량이 그렇게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느로 비중을 둘지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이럴 때는 무조건 차트대로만 가자. 코스닥도 좀 확인해 볼까요? 지난번 9월 12일 이후에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매수가 3개월 동안 조금 누적으로 매수로 됐네요. 이거는 뭐 거의 없는 거나 상관없습니다. 예, 없는 거 상관없고. 그래서 이럴 때 무조건 차트대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거 코스닥 장기 차트입니다. 코스닥 장기 차트. 아, 이 2000년도에 2900. 예. 여러분, 이래서 버블이 무서운 겁니다. 2000년도에 코스닥 버블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2000년도에 이거 물리신 분들 지금까지 장투하고 있으면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좀 아쉬운 것은 나스닥 버블이 이번에 형성되는 동안 이때도 나스닥 지금 나스닥은 이때 2000년대를 넘었죠.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어떤 투기 세력이 나스닥처럼 들어왔다면은 사실은 1000선 이상은 돼 있겠죠. 좀 너무 초라해요, 코스닥. 왜 그러냐? 예, 개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좋은 종목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철저히 외국인들은 가치 투자 위주로 PER상 투자를 하고, 개인들은 제약주가 고평가되어 있는데도 자꾸 이벤트 투자를 하니까 개미들만 계속 죽어나가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대응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일별 동향으로 말씀드렸죠. 이평선 대응을 하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얼마 전까지 코스닥은 제가 50에서 60% 현금 비중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하락했고 일단 지금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5일선을 회복했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다시 10% 정도 추가해서 이제 현금 비중 한 40에서 50%, 현금 비중 한 45% 정도 가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회복을 한다면 요것도 좀 봐도 되죠. 요 전저점 요거라도 회복하게 되고 11선 회복하게 되면 이평선 회복할 때마다 점점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 비중 요걸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평선들이 몰려 있어서 사실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래도 조금 봐야겠죠. 이평선들이 모여 있잖아요. 딱 3개가 모이는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를 못 뚫게 되면은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오르다가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 그리고 제가 매번 현금 비중 요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각자 대응하세요. 이평선 회복할 때마다 10에서 20, 특히 21선 회복할 경우에 좀 많이 그동안 해온 현금 비중을 투자 비중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제 긴 그림 봤을 때 제가 상승하기로 돼 있다면은 상승하기로 돼 있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눌리는 패턴을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렇게 3번까지 눌린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보시면 눌리는 게 원래 이 바닥까지 눌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쌍바닥 근데 다 위에서 끝나죠. 그리고 이번에도 어쩌면 상황 따라서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끝나고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요번에 그 12월 10일 됐는데도 안 하면은 12월 10일까지 좀 오르다가 다시 해서 진짜 여기 쌍바닥 여기까지 한다 오르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깬다? 그럼 도망가야죠. 여기를 깨진다? 그럼 도망가야죠. 저 주식 다 팽개치고 도망가면 됩니다. 코스피는 제가 121선이 아직 안 깨져서 코스닥하고는 다른 게 121선이 아직 안 깨졌죠. 그래서 요건 지켜서 제가 40% 비중 드렸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10% 정도 40-50%에서 한 30-40% 비중 정도로 현금 비중 말하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60일선 만에 회복하게 되면 또 10% 줄이시고 그렇게 이평선대로 현금 비중 나눠서 회복할 때마다 투자 비중 높이시고 깨면은 하고 120일 만에 깨잖아요. 그러면 현금 비중 그러면 한 50%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5일선을 좀 회복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30 현금 비중 30%나 좀 안 좋다고 보시면 한 40% 정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각자 이평선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매번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평선대로 잘 대응해 보시고 아마도 12월 12일까지는 조금 버티거나 오르는 장세 토토 때문에 하지만 이후에 현물이 회복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재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좀 열어두면서 향후에 좀 보겠습니다. 예상 마시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